자, 이제 두 번째 나무 물권의 우리 세 번째 나무까지인 지상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이제 교재에는 우리 네 번째 테마로 되어 있죠. 세 번째 나무까지다. 그래서 앞에는 완전 물권, 소유권을 정리를 했었죠.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이 완전한 물권, 소유권에 의해서 이제 완전한 거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렇죠. 불완전한 거. 불완전하다는 것은 이제 제한된다. 이거죠, 권리가. 그래서 앞에 소유권이 뭐예요? 사용, 수익, 처분이죠. 그래서 사용 수익 가치를 이제 합쳐서 뭐예요? 우리 사용 가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용 가치를 지배하는 용익 물권. 그리고 우리 처분 가치를 이제 교환 가치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담보 물권. 그래서 이게 이제 제한 물권 또는 이제 다른 사람의 권리에 기반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제한 물권이 타물권이다. 남 타자를 써가지고 이런 표현을 쓰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용익 물권 중에 첫 번째 지상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상권 파트도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10회부터 해서 26회까지 쭉 분석을 해보니까 단 2번 빠졌어요. 11회, 20회 때 단 2번 빠졌다. 어떤 경우는 이제 2문제까지 출제되고 그랬습니다. 27회 때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나온다. 자, 그럼 뭐가 나올 것이냐? 파트는 딱 패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종합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우리가 배우는 것은 딱 두 가지를 배운다 했죠. 어떻게 보면 딱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죠. 즉 뭐예요? 법률 행위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 발생되는 이 권리, 이 물권의 실체가 대체 무엇이냐 이걸 배우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 지상권이라는 것도 뭘로 보여야 돼요? 물권 하나의 뭐예요? 권리. 따라서 뭐예요? 지상권도 권리다. 그러면 이 권리가 발생이 뭐예요? 법률행위, 법률 규정인데 역시 지상권도 법률 행위에 의해서 발생되기도 하고 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되기도 하겠죠. 이 법률 행위에서 발생되는 우리 지상권을 갖다 우리가 약정지상권, 줄여서 이제 보통 지상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자 앞에 한 번만 읽었으면 뭐예요? 법률 행위에서 발생된 지상권이다 이걸 의미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되는 법정이란 말이 앞에 붙어요. 그래서 그러면 법정지상권. 그러니까 시험문제는 두 가지다. 지상권 파트에서 첫 번째는 뭐예요? 약정지상권에 대해서 아는지 이걸 물어보겠죠.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종합 문제로. 그러니까 우리 조문, 민법에 이 물권 파트에 지상권 파트에 있는 조문들이 하나의 보기로 들어가는 경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 하나. 두 번째는 단독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법정지상권에서. 법정지상권. 그래서 사례 문제로 이렇게 단독으로 출제되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상권의 핵심은 뭐겠냐? 이미 말씀드렸죠. 민법 전체 핵심이 뭐예요? 법률행위하고 법률 규정에 따른 법률효과, 즉 권리 변동이죠. 또 그에 따른 법률 관계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찬가지로 이 지상권도 법률행위, 법률 규정에서 법률효과, 지상권이 발생 변경 소멸이 되겠죠. 그에 따라서 법률 관계, 지상권은 물권이다. 막강한 물권이기 때문에 성격은 절대적인 거죠. 그렇죠? 이거 이제 이해를 하십니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되겠고요. 그러면 그렇게 의해서 그렇게 법률행위하고 법률 규정에서 발생된 지상권의 실체가 대체 무엇이냐?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자, 세부 핵심은 앞에 238페이지로 한번 날아가 보실까요? 238. 맨 앞쪽에 자, 물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네 번째 이렇게 되어 있죠. 지상권에서 세 가지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그냥 법정지상권. 두 번째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묘기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요게 어떻게 성립하느냐? 성립요건. 그러니까 어떤 사례를 줬을 때 자, 이것은 법정, 넓은 의미, 광의의 법정지상권 세 가지 중에 뭐에 해당되냐? 특히 뭐예요? 앞에 두 가지.
법정지상권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요걸 구별을 줄 아는 사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분묘기지권은 주로 이제 판례의 결론 알고 있는가 그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죠. 356페이지입니다. 자, 지상권의 밑에 핵심 딱 나와 있죠. 지상권은 본질적으로 뭐다? 물권이다. 그러니까 물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뭐가 있다?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목적물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죠. 우리 소유권은 완전에 다 있어요. 여기 불완전하니까 점유를 할 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권 파트 반환 213조, 방해, 제거, 방해, 예방 214조가 그대로 지상권에 준용된다라는 것이죠. 자, 359페이지 밑에 중간에 보면은 제290조 준용규정 나와있죠. 그래서 뭐 214조 물권적 정권을 준용한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지상권에도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겠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은 뭐예요? 법률 규정이죠, 그죠? 법률 행위보다는 법률 규정을 잘 물어본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하여튼 기본적인 베이스만 앞에 지상권의 권리가 하나는 뭐예요? 법률 행위에 의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 변경, 소멸되더라.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지상권이니까 토지가 있겠죠. 갑이 이 토지의 소유권자예요. 소유자예요. 자, 그래서 이 남의 토지에 을이 뭐예요? 자기의 건축물, 공작물 등을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절대적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갑한테 뭐예요? 우리 지상권 설정 계약서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지상권 설정 행위라고 해요. 자, 이 지상권 설정 행위 요거를 말이죠. 앞에 186조에서 뭐라고 했죠? 법률 행위. 또 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물권 행위. 요거는 뭐예요? 지상권 설정에는 결국 뭐다? 이거는 물권 행위구나. 또 186조에서 봤지만은, 그죠? 뭐다? 법률 행위다. 그리고 이 민법 전체 총칙에서도 뭐라고 해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법률 행위 하나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자, 이 법률 행위라고도 하지만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무 부담이 남느냐 남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무 부담 행위하고 처분 행위가 있었죠. 그 중에 이 물권 행위는 뭐예요? 그렇죠. 처분 행위죠. 배웠거든요. 자, 어디를 펴보시냐면은 민법 맨 앞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248페이지. 거기에 보면 이제 밑에 법률사실, 법률행위 너무 많이 보내 이 표를. 이행 문제 해가지고 이행 문제가 남느냐 안 남느냐, 의무 부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남는 의무 부담이 채권행위 대표적으로, 처분행위, 물권행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상권 설정 행위가 하나의 뭐예요? 처분행위다. 자, 따라서 갑이 처분권이 없다면은 이 지상권 설정 행위, 이 설정 계약, 법률 행위는 뭐예요? 법률 효과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우리가 의무 부담 행위, 채권 행위는 어떻게 돼요? 매매 이런 것들은 그렇죠. 남의 것도 매매했어요. 처분권이 없어도 유효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앞에 민법 전체의 총칙.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화두이고, 여기서는 뭐예요? 그거보다는 지상권 설정 행위만 하면은 을에게 지상권이 발생이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186조에 의해서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등기라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을에게 지상권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요때 이제 지상권 설정 행위,
이 지상권의 관점에서 갑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지상권을 자기 토지 위에 설립해서 정해줬죠. 만들어줬죠. 그래서 지상권 설정해준 사람, 몸자들, 지상권 설정자라고 이 을을 뭐라고요? 그 지상권자죠. 권 있는 자. 지상권자 이런 표현을 쓰죠. 좀 어렵게 길게 보면 지상권 설정권자. 여하튼 여기는 뭐가 붙어요? 이 권자가 붙어요. 지상권 설정권자도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지상권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해서는 이렇게 이 지상권이 뭐예요? 막강한 물건이 발생이 됐다. 그래서 이제 등기법적으로 어디다가 우리 토지 등기부겠죠. 건물하고 토지 등기부, 토지하고 건물 등기부가 있는데 토지 등기부, 토지에 대한 거예요. 집이. 그래서 토지 등기부, 갑구, 표제부, 갑구, 을구 중에 을구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지상권하고 을림이 올라가죠. 그렇게 올라가면, 즉 등기가 되면, 기록이 되면 을은 비로소 지상권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법률행위 말고 말이죠. 이 법률행위에 항상 대비되는 게 뭡니까? 그렇죠.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 그래서 을이 말이죠. 을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지상권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우리 앞에서 이미 2개를 배웠습니다. 몇 개를 배웠다고? 2개나 배웠다고요? 법률 규정에서. 그래서 이게 187조에서 배웠죠? 상속. 아버지가 지상권자였어요. 우리 을 다시. 이거 잘해요. 그럼 왜 돌아가시자마자 등기 없이도, 그죠? 법률 규정에 있는 원칙적으로 왜 등기하지 않아도 이 을 다시 요 자식에게는 뭐예요? 지상권이 발생되라라는 것입니다. 또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굳이 등기할 필요가 없더라. 그냥 이렇게 되면은 상속이 되면 지상권이 발생됐으니까 등기 없이도 뭐예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막강한 물권자니까 말이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상권이 뭘로 보여야 돼요? 여기 물권. 막강한 이 물권으로 보여야 돼요. 물권자는 뭐예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그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병한테 매매를 해서 소유권 이전을 팔았어요. 그럼 뭐예요? 을은 갑에게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소이죠. 이 병에게도 자기의 지상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왜요? 물권입니다. 결국 그거 같아요. 제가 쫙 보니까 일단은 이 양반에게 권리가 발생되는가 되지 않는가. 만약에 발생이 안 됐다면 당연히 주장할 수 없겠고요. 없다가 정답이겠죠. 근데 있다면 틀림보게 될 것이고, 만약에 발생이 됐다면 그 발생된 권리가 물권인가 채권인가. 물권이라는 거예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가 있죠. 채권이라는 당사자에게만,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라는 거. 있다, 없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없나. 결국 살해 문제는 궁극적으로 그거를 묻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권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상속. 그 다음에 공용징수. 형성판결. 경매. 이게 다 법률 규정이라는 것은 등기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나 팔려면 등기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런데 말이죠. 예외적으로 법률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등기를 요합니다. 등기를 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는 187조, 이거는 245조, 그 유명한 소유권 파트의 취득시효. 취득시효의 경우는 뭐예요? 반드시 등기를 해야지만 권리 취득을
쌤, 그거는 소유권 얘기 아닌가요? 그때 지상권도 잠깐 나왔었습니다. 볼까요?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계속 우리 뭐하고 있죠? 그죠? 복수본다는 느낌 들죠, 그죠?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법리라는 게, 법의 이치라는 게, 논리라는 게 당연히 그쪽에 통한 게 여기서 통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의 이치라는 게 대한민국에만 통합니까? 아니죠. 미국에서도 통하겠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343페이지 한번 보면 그 밑에 취득시효 표가 나와 있습니다. 표가 나와 있죠? 자, 그 중에 보니까 그 칸에서 말이죠. 두 번째 하얀 칸 있죠. 대상 객체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으니? 소유권뿐만 아니라 재산권 가려가지고 점유하는 재산권이 지상권. 지상권. 뒤에 전세권. 그리고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면 지역권마저도, 그죠? 이렇게 돼. 객체 대상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등기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345페이지에 248조 맨 밑에 조문에 소유권 이해의재산권. 우리 지금 뭐 보고 있어요? 소유권 이해의재산권 중에서 지상권 보고 있죠. 요거에도 뭐예요? 취득에 준용한다. 전 3조 준용한다. 라는 것이 취득시효 규정이 그대로 우리 지상권 파트에 준용이 되고 전세권 파트 준용이 되고 또 지역권 파트에도 준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권 여기에는 안 적어져 있어요. 여기 지역권 파트는 다 뭐만 나와 있어요? 법률 행위에 의해서 발생된 지상권은 우리 약정 지상권의 규정들만 나왔어요. 약정 지상권은 주요사항의 지상권으로. 자, 그런데 이 법률 규정,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 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된 지상권은 우리가 법정 지상권이 되니까, 그죠? 생략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런 경우는 249조. 여기에 준용이 된다면, 등기 해야 된다. 취득시효. 이런 얘기.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민법의 양대명이 법률 규정이 그대로 정맥과 동맥이 민법의 몸에 관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발생된 대체 약간 법정 지상권도 지상권이잖아요. 약정 지상권은 지상권이고 이 지상권이라는 권리 실체가 대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죠? 또 하나, 지상권은 법 조문에 있죠. 법정 지상권도 조문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약정 지상권에 관련된 조문, 우리 279조부터 해서 말이죠. 다음 페이지 290조가 다 뭐예요? 약정 지상권에 관련된 조문이거든요. 그 규정들이 과연 이 법정 지상권에도 유추 적용이 될 수 있냐? 유추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지료를 갖다 약정 지상권, 지료를 2년분 이상 안 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자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정 지상권의 경우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유추적입니다. 준용되지는 않죠. 왜? 조문에는 준용이라는 글씨가 안 써 있으니까. 오케이? 여튼 이렇게 본질은 지상권 지상권 갖다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보자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런데 이제 밑에 보니까 말이죠. 그 박스 한번 봅시다. 350번 박스에 보니까 법률 규정 보니까 우리 보니까 법률 있고 또 관습법이 있잖아요. 우리 물권 법정주의죠. 그래서 앞에 우리 가장 물권에서 처음 봤던 185조 조문이 있어요. 314페이지. 185, 물권 법정주의의 그 185조 조문, 물권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오해는 임의로 참설하지 못한다. 즉, 물권은 뭐예요? 법률 관습법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 이거죠. 물권은 뭐예요? 이게 법조이니까 법률을
법률, 관습법을 적용하라라는 것이죠. 요거의 공통점은 뭡니까? 요걸 이제 요 지상권을 우리가 법정지상권이다. 요 지상권을 우리가 관습법상 지상권이다. 또 하나가 더 있고 이렇게 불묘기 있고 불러주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지상권입니다. 단지 법률 규정에 의한 것 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관습법하고 관습이 다른 거죠. 실은 명확하게 다르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판례 보면은 그냥 법절을 생략하고 관습상, 지상법 이렇게도 부른다는 것은 우리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법정을 한번 볼까요? 봅시다. 자, 279조부터 시작되는데요. 자, 보니까 첫 번째,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의 정의가 뭐냐. 자, 지상권자는 타인의 뭐에 대해서 토지, 타인의 토지니까 자기의 토지에는 자기의 토지에 대한 자기가 지상권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죠? 뭐예요? 혼동되잖아요. 조문에 또 279조 물권법정주니까. 자, 그래서 타인, 그러니까 타분권이 되는 것이고, 토지에, 그러니까 지상권의 개체는 동산, 부동산 중에 부동산 중에서 토지만 객체가 되는 거구나 알 수 있겠죠? 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상물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근데 괄호를 보니까 구분지상권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되죠. 수목의 경우에는 자, 구분지상권 우리 보면은 289조의 1, 359페이지에 289조의 2 구분지상권이죠. 요거는 뒤에서 보겠지만 수목에 대해서는 수목을 소유 목적으로는 설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라는 것은 뭐예요? 뿌리도 있고 잎도 있고 그렇잖아요. 줄기도 있고 그죠? 그럼 뭐예요? 이 공간이 지표, 지중, 지하, 그 다음에 공중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구분을 할 수가 없죠. 구분을 한다면 뿌리 자르고 잎 자르고 나무 줄 자르고 이렇게 되면 나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목에 대해서는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해서는 구분지상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 우리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서울 지하철 하고 때문에 만들어진 법조문인데요. 그 289조에 2 이렇게 돼 있잖아. 신설됐던 거 아시죠? 옛날에 서울 지하철 생겼을 때 신설된 조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튼 자 356페이지 이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사용 가치를 지배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용의물권의 하나죠. 자, 우리 객관식에 잘 나오는 보기를 갖다 이 핵심에다 쫙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지상권의 일부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죠.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물일권적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일부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어요. 전부에 대해서 성립할 수도 있고 일부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런 거. 이게 이제 사실 우리 2차 등기법하고도 우리 연계해서 사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디를 한번 펴보시냐면은 등기법에서 말이지요. 396페이지 한번 볼까요? 396페이지 보면은 맨 위에 표에서 지상권의 필요적 기록사항 나와있죠. 이거 꼭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적, 범위. 나죠. 이 목적, 범위. 이게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건물 소유 목적이나 공작물 소유 목적이나 수목 소유 목적이나 이거 적어야 됩니다. 범위. 왜 범위라는 게 나왔겠어요? 일부일 수도 있으니까. 전부인 게 일반적인 일부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이면 뭐예요? 범위보다 아니라 도면 범위.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 민법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등기법 이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다 뭐예요?
민법의 문제인 거죠. 등기법이라 결국. 민법을 절차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여기는 뭐예요? 실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일물권 이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보니까 지상권을 양도하게 되면은 지상권, 권리만을 양도한 것이지 지상물의 양도를 포함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죠? 지상물의 양도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지상권이 뭐니까?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지. 그죠? 남의 그죠? 지상물까지 허락을 먹는 거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그리고 지상물의 지상물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지상권의 양도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그죠? 수목을 양도했다. 그럼 뭐 수목이 살아있으면 당연히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상권 양도를 포함한다니까 아다르고 어다르고 구별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자,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 목적이 될 수가 있죠.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전세권도 객체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지역권은 객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상권하고 있지만 또 저당권하고 연계해서 최근에 문제는 보면은 딱 한 테마를 깊이 물어본다기보다는 다른 테마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물어보지만 뭐 수평 쪽에 쫙 지상권이 있으면 지역권, 전세권, 심지어 저기 그 임차권까지, 채권 파트까지 끌어와가지고 물어본다는 거. 와우. 기술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364페이지에 표로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특히 이제 지상권하고 임차권 비교한 걸로 잘 물어보죠. 자, 그래서 개설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요거는 말이죠. 398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이제 물권의 조만간 만나보게 될 물권의 마지막 테마죠. 398페이지의 맨 밑에 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 객체, 대상으로 하는 저당권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나 지역권은 객체가 되지 못하죠. 자, 그리고 토지의 일부, 임차권, 수목은 저당권의 객체로는 못하죠. 그렇죠? 토지의 일부는 안 돼요. 용익물권은 일부 되는데 저당권은 일부 안 된다라는 것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수목은 안 돼요. 임목은 되죠. 등기부가 있는 나무잖아요. 임목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등기가 되어 있는 나무. 임목의 경우는 저당권의 객체가 됐죠. 이것도 사실 이제 2차가는 또 배워요.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복습한다라는 것이죠. 2차는 우리 이제 세 번째 공인중개사법에 세 번째, 네 번째 테마 있죠. 37페이지. 항월다지 2차에 37페이지 보면 중개대상 있잖아요. 다음 페이지 보면 38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거기 돼 있잖아요. 와우.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네?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일타쌍피요? 상당히 고수인가 봐요. 오케이.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돼 있다는 건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지상권을 갖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남의 토지, 이 갑의 토지를 사육 수익하기 위해서 갖는 게 우리 279조에 규정한 정상적인 지상권의 목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게 강하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상권 설정하기 이전에는 말이죠. 저당권 설정이 뭘 한다고요? 또 우리 은행. 돈 꾸고 빌리는 갑이 이제 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뭐야? 저당권 설정해주고 돈을 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돈, 금전, 소비대, 돈을 꾸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요거는 이제 뭡니까? 요거는 우리 채권, 법률행위 중에 이제 채권행위죠. 의무부담행위죠. 채권행위입니다. 요건 뭐예요? 우리 물권 파트에 나오잖아요. 이건 물권행위가 되는 거야. 자, 이거를 하면서, 당연히 등기를 하겠죠. 저당권 등기를. 을 앞으로. 그러면 을은 뭐예요? 저당권자가 되겠죠. 이 경우에 을은 저당권자가 됩니다. 근데 이 토지가 낮이에요. 건물이 없어. 그러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어떤 게 가치가 있습니까? 뭐 개념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토지에 건물이 없는 토지, 낮이가 최고입니다. 왜요? 우리 앞에 부동산학 토지의 인문적 특성에 용도의 다양성이 있었죠.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그 토지에 맞게 최유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근데 건물이 있으면 뭐예요? 그대로밖에 사용 못 하잖아요. 이 철거하려면 철거 비용까지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평가에서도 건부 감가라는 게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결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장에서는 감으로 찍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쵸? 100% 이거야! 라고 찍고 나온 경우 거의 없어요. 그냥 이 공부한 어떤 감에 의해서 친숙한 거 딱 찍고 나오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찍고 나오고, 그리고 다 찍고 나오죠. 그럼 이 감이 최고 피크에 올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민법 하다 보니까, 개요는 뭐예요? 완전히 이제 개괄적으로 돼버립니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앞에. 민법에서 지금 앞으로 착 나아가듯이, 나아가고 있듯이, 우리 뒤로, 개론 쪽으로도 나아가는 거예요. 쌍방향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혼자니까 그냥 쭉 앞으로 가지만, 무슨지 아시겠죠? 지금 개론은 기출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습을 하셔야 되고, 이 한권단을 딱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이, 안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토지 분류에서 우리 개론 총칙에서 30페이지 보면은 낮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낮이. 그리고 감정평가론에서 건부 감가가 감정평가 앞에 총론 파트의 맨 뒤 페이지에 나와 있었죠. 건부 감가라는 게 일반적이다. 168페이지 한국어 1차.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 감가하니까 당연히 이거 토지 소유자니까 지가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당 설정해주고 그 뒤에 뭐예요? 건물을 또 지어라. 지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건부 감가가 일반적이니까 이 저당권자 을 입장에서는 이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요거를 갖다가 자기가 쓰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갑이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즉 이 토지의 담보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안전장치로 뭘 한다고요? 지상권 설정 행위를 해서 지상권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토지에 나지에 저당권이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 보면은 모두 함께 돼 있어요? 지상권. 한번 떼보세요. 거의 그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저당권이, 얘는 뭐예요? 지상권자이면서 저당권자는 이건 소멸되지 않죠. 혼동이 안 되죠. 둘 다 가치가 있는 거니까.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 자, 이런 경우에 말이죠. 요 저당권이, 저당권의 경우는, 갑이 파토를 갖게 되면은, 결국 뭐예요? 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뭐예요? 소멸이 되죠. 그죠? 이렇게 담보물권의 특성, 우리 부종성을 배우게 될 거예요. 주인인 채권이 없어져. 돈 받을 게 다 없어져. 그럼 이 종이 저당권도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이 부종성. 그랬을 경우에 이 함께 설정한 이 지상권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지상권액이 어떻게 될까요? 상식이죠. 얘 없어지면 얘가 순수한 279조 목적이 아니잖아요. 얘도 평가원에 소멸이 된다는 거. 말씀 볼 필요 없이. 이 판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점, 지료 한번 볼까요? 350페이지, 지료. 자, 지료에다가 검정펜으로 밑줄 짝. 지료는 지상권의 설정 요소 또는 성립 요건. 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것이고. 그 지료가 있어야 되냐?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유상이든 무상이든 따지지 않는다. 하여튼 지상권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지상권 다음에 뭐가 나와요? 지요건이 나오죠. 지요건도 역시 뭐예요? 지료가 지요건의 설정 요소 또는 성립 요건,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그죠? 자, 수평 쪽으로 봐야 한다고 해서 수평 쪽. 367페이지. 367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지요권의 대가, 괄호로 하나 써놓읍시다. 지료라고. 자, 지료, 유무상 표현한다. 라는 게 통설이고 판례. 오케이? 되셨나요? 자, 마지막 용어가 뭐가 있습니까? 전세권이죠. 그럼 전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세금은 전세권의 설립, 성립, 요건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요건이라는 거예요. 환장이 되네. 그죠? 자, 그래서 372페이지 보니까 303조 있죠. 전세금 내용 가지고 1학년 전세금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하여튼 전세금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뒤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또 용의권, 용의채권이 있잖아요. 임차권. 임차권은 또 돈이 있어야 되나? 있어야죠. 뭐가? 차입. 한장하겠네. 그죠? 자, 가봅시다. 자, 445페이지. 618주 보니까 세 번째 줄에 상대방이 이해대 차임 지급할 것을 낙자. 차임이라는 게 그렇죠. 있어야 된다. 보증금이 아니라 뭐예요? 차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수평적으로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4페이지에 하얀 칸에서 세 번째 칸, 돈 나와 있잖아요. 돈 부르는 인도, 지료내, 전세금의 차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권리의 성립 요소 또는 성립 요건, 또는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지상권은 아니다. 지료도 아니에요. 지료한다. 지역권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러나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이다라는 거. 그걸 이제 수평적으로 탁탁탁 구별해내는 거. 심화했으면 그런 게 필요하겠죠. 자, 다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지료는 어떻게 돼? 둘이, 받기로 없으면 받으면 되고, 안 받기로 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지상권에서. 그러나 이제 약정 지상권은 그러는데요. 약정 지상권은 그러는데, 이 법정 지상권은 말이죠.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남의 토지를 갖다가 쓰고 있잖아요. 그 부담이 되거든요, 사실. 따라서 반환해야 돼요. 어렵네요. 아다르고 어다르고. 자, 무슨 얘기냐면은 360페이지 한 거세요. 자, 맨 위에 그림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 있죠. 그 네모 2개 돼 있고 바로 밑에 보세요. 네모 2개 바로 밑에 점. 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밑에 지료 지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정 지사권에서는 이 같은 지료라는 거를 보는데 여기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약정 지사권은 지료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법정 지상권에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지료를 갖다가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또 상대방이 이제 부담해야 된다, 의무를.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보죠. 자, 지상권자는 그 토지의 점유자로 인접 토지와 상린관계가 준용된다는 거죠. 전세권 입장과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337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337페이지. 날개 박스에 보면은 상린관계가 지고 소유자는 이용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 점 한번 보죠. 지상권은 당연히 소유자 동의 없이 양도성, 자격할 수도 있고 상속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본질은 뭘까요? 지상권은 물건이니까. 계속 나옵니다, 물건이. 그래서 282조를 갖다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소멸시효. 원래 물건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그런데 우리 용익물건은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은 20년, 전세권은 10년이죠. 소멸시효 20년인데 그러니까 전세권은 논할 필요가 없죠. 20년에 소멸시효에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질의 관련된 판례가 날개 박스에 있어요. 판례도 객관식에 보기로 나오죠. 자, 첫 번째 점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 요소가 성립 요건,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점은 뭐예요? 등기. 등기가 돼 있으면은 뭐예요? 등기가 돼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것이죠. 등기 안 돼 있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또 반드시 그러나 반드시 등기할 필요는 없다. 필요적 기록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와 관련해서 자, 등기하여야만 그렇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료지급 청구권은 하나의 채권이잖아요. 채권이 등기가 되는 거예요. 물권화가 되죠. 물권은 안 되고 물권화, 물권적 성질을 갖게 돼요. 물권 성질이 제일 중요한 건 대항력이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357페이지 280조입니다. 존속기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존속기간 파란 펜으로 밑줄 짜. 자, 280조는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정한 경우고 281조는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합니다. 자, 그래서 뭐 보니까 이거는 강행 규정이다 되어 있죠. 배제 특약은 무효가 되어 있죠. 이 강행 규정이 말이죠. 보면은 358페이지 맨 밑에 보면 285조 강행 규정이 몇 조인지 280조 내지 부터해서 287조까지는 뭐예요? 다 강행 규정이라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 강자라고 동그라미 빨간 펜으로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자. 대부분 다 강행 규정이죠. 강자에 해당되는 게 280조. 그죠? 그 다음에 281조 끝에도 강자로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282조, 283조, 284조, 285조, 286조, 287조까지 강강 소리하지 마시고 강 딱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규정이니까 이거 뭐예요? 배제 특약, 유효무효, 무효. 시험은 이제 그게 나오죠. 자, 1항에 보니까 계약을 280조 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전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최단 기간 규정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단 기간 검정판은 밑줄자. 최단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최장은 없다. 없는 거 판례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영구도 허용된다. 두 번째 점 판례 보면은 오른쪽 날개 박스. 자, 보니까 경고한 건물하고 수목은 뭐예요? 30년 최단. 그리고 그 외의 건물은 뭐예요? 2호에 15. 공작물은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항에 280조 2항.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는 뭐예요? 전항의 기간까지 한다. 즉 최단 존속 기간까지로 한다는 것이죠. 최단 기간 딱. 이거 배제하는 특약 무효다. 이거 최단 기간 적용되죠. 배제하는 특약이 무효지. 만약에 2항을 갖다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할 때는 무효이라면 틀리죠.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오케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 딱 구별해야 되겠고요. 밑에 이제 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보니까 1항은 전조의 최단 존속기간을 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2항에 보니까
지상권 설정 방식이 있죠. 공장, 깜짝편이죠. 공장. 즉, 건물하고 수목은 아니에요. 공작물을 이렇게 종류 구조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공작물 최단이 5년이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정하지 않으면 여기 몇 년이라는 거예요? 2호니까 2호는 뭐예요? 2회, 2호, 전호, 1호, 2의 건물 소유 목적. 요 규정이 적용돼서 15년이 된다는 거예요. 와우. 정확하게 공작물 무조건 5년 하시면 안 돼요. 종류 구조 정하려면 15년 된다는 거예요. 뭐 유청이 지금까지 뭐 이렇게 괄호로 해서 숫자 연결을 뭐 낼 수도 있죠. 다 되면 이거는 뭐 암기사항이죠. 물건 거의 암기사항이에요. 물건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자, 가운데 표 딱 용익 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하고 용채권, 임차권을 딱 비교해서 딱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한꺼번에 우리 수평적으로 쫙 꿰뚫어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지역권의 경우는 뭐예요? 제한이 없죠. 전세권은 이쪽 최단이 다 있어요. 최단은 10년, 최단은 1년, 단 건물 전세권만. 토지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용채권, 임차권에 보니까 제한이 다 없습니다. 제한이 다 없어요. 원래 임차권에 20년 제한이 있었는데 뭐예요? 위헌 판결이 났죠. 제한이 없어요.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주의하셔야 되겠죠. 요거 우리 주택 여기 임차권은 민법에 나오는 임차권이죠. 민사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나온 임차권. 그죠? 우리 주택임차권.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차권. 요건 어떻게 될까요? 최장은 둘 다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최단이 제한이 있어요. 주택임차권은 2년. 최단 제한이 있고요. 상가임차권은 1년 제한이 있다는 것. 그래서 거기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채권에 임차권만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주택임차권 해가지고 제한 없음 2년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상가임차권 제한 없음 1년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476페이지. 476페이지.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하고 부동산 실권리와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우리 2차의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의 중개실무, 이 중개실무 파트에 이미 다 올라가 있습니다. 다 올라가 있어요. 그거 미리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476페이지 보시면은 몇 줄 보시냐면요. 4조 한번 볼까요? 임대차 기간, 존속기간 나와있죠. 1항이니까 2년 미만을 정하는 2년으로 본다. 본다에 추정하는 게 아니라 최단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법 489페이지. 489페이지. 제9조. 1항에 보면은 기간을 정하지 않게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그거까지 하면 이제 많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 281조 전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여기 다 있네요. 이거 이제 봤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하시고, 요거 우리 비교할 게 이제 전세권, 그죠? 전세권하고 한번 비교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죠. 312조, 375페이지. 375페이지, 312조. 그죠? 우리 보니까 최장 제한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토지, 건물, 전세권 다. 1항에. 그러나 최단 예외는 뭐예요? 2항 건물. 그렇게 한번 위에 표현도 되어 있지만 실제 조문으로 그렇게 한번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존속기간이라는 것은 우리 부동산 등기법하고 연계해서 봤을 때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닙니다. 임의적 기록사항이죠. 자, 이거는 항공 2차 396페이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396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지상권 되어 있죠. 목적, 범위, 도면번호가 필요적 기록사항이죠.
없죠. 뭐요? 전속기가 없습니다. 치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의적 기록사항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282조 지상권의 양도임대. 자, 양도임대에다가 파란펜으로 밑줄 자. 이게 딱 본질적으로죠. 야, 이게 막강한 물건이구나 라는 걸 본질적으로 직관하는 것이죠. 역시 이것도 강행 규정이니까 뭐예요? 베이제트가 무효죠. 자,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 전세계 토지를 임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우리 이 병에게 이 지상권을 매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 지상권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당연히 지상권 등기를 해야 되겠죠. 요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소유권 이해 권리의 이전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부기 등기라고 해요. 주등기가 아니라. 와우. 2차 한번 가보겠습니다. 머리를 뽑아보죠. 등기의 우리 종류, 그죠? 등기의 종류에 보면은 나와있죠. 자, 보세요. 381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주등기, 부기등기 구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부기등기의 두 번째 동그라미 보세요. 소유권 이해 권리의 처분 제한 등기, 소유권 이해 권리의 이전 등기. 이 소유권 이해 권리 이전 등기잖아요. 이거 부기등기입니다. 민법에서는 뭐예요? 이거 양도할 수 있다. 주인 동의 없이,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 베이제트가 무효다. 지상권자 만들어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고. 등기법에서 뭐예요? 그거 말이지, 부기등기로 하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 이 병이 사지 않겠어요? 좀 주등기 순위하고 똑같아야지만. 그거 부기등기로 해줍니다. 자, 그런 법.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전세권은 비교하셔야 돼요. 전세권하고 요거를 282조를 전세권 306조하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373페이지 가보죠. 373페이지. 자, 306조. 여기 앞에는 지금 뭐였어요? 282조는 지상권의 양도임대죠. 자, 여기는 보세요. 373페이지. 요거는 뭐예요? 전세권의 양도임대 등 비슷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단서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 줄에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다. 양도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그러하지 않다. 그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상권은 그 단서 규정이 없죠. 오케이. 그런 차이점. 미미한 차이점을 딱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딱 60점을 넘는 거죠.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283조. 자, 지상권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그죠?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갱신 청구권에다 파란 펜을 줄자.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다 빨간 펜을 줄자. 이것도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 강행 규정, 베이제트가 무효라는 거. 자, 앞에도 청구권, 뒤에도 청구권이니까 앞에는 말 그대로 청구권이에요. 상대방이, 여기서 상대방은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안 들어주면 아닌 거예요. 근데 뒤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뭐예요? 이 상대방이 들어주든 말든 그냥 탁 성립해버린, 막 탁 바로 성립돼버린, 형성돼버린 형성권입니다. 그거를 이제 뒤에 표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죠?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갱신청구는 말 그대로 청구권이에요. 청약이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매수청구는 뭐예요? 형성권이다. 승낙, 유하느냐, 유하지 않느냐. 그런 차이점도 구별하셔야 되겠고요. 자, 봅시다. 357조. 조문 보겠습니다. 283조 1항. 자,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거물이다 공작물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 소멸이 필기체 보니까 뭐예요? 기간 만료로 소멸자. 만료에다 깜짝놀 매출자. 만료. 소멸이 채무 불이행으로 소멸하면 안 돼요. 그냥 기간이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다. 그리고 현존에다 깜짝놀 매출자. 존에 현존해야 돼요. 그랬을 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기간 만료 지체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하에 지상권 설정자가 갑이죠. 갑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 지상권자 요 을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상당한 가액으로 전액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쌤, 1학년 건물이 있는데 왜 2학년 건물이 없어요? 자, 2학년 이제 건물을 두지 않는 게 맞죠. 굳이 둘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아요. 앞에 소유권 파트에서 딱 배웠었죠. 그렇죠? 그러나 공장을 수목이 부합되어 버리잖아요. 딱 지상권, 그 존속기간이 끝나면 부합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갱신 거절도 있어야 하는 거죠. 네? 그래야 되니까 기간 만료로 소멸되고 현존하고 갱신 거절이 있어요. 그래야지 비로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지상권자의 의뢰 지상물 매수 청구죠. 우리 비교해야 될 게 말이죠. 358대 1은 285조 있죠. 거기 뒤에도 보면은 지상권 설정자의 매수 청구를 있잖아요. 요것도 형성권인데요. 요거는 이 지상권자의, 그죠? 지상권 설정자의 매수 청구권이에요. 그죠? 주의를 하셔야 돼요. 얘만 있는 거예요? 얘도 있다. 라는 것을 조문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도 있다고? 갑도 있다. 갑도 있다는 거예요, 갑도. 왜요? 둘 다 대등한 거예요. 대등한. 물권자잖아요.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4조 갱신과 존속의 이것도 강의 좀 딱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85조, 그 다음에 286조 지료중간 청구권이 또 있다는 거. 판례는 이제 등기하고 관련해서 있죠. 등기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고요. 왼쪽 날개 박스에. 그 다음에 287조 지상권 소멸 청구권입니다. 이것도 형성권이죠. 자, 지상권 중에 2년에다 검적금액 줄자, 소멸에다 검적금액 줄 2년.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때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소멸 청구할 수 있다지. 이렇게. 그래서 판례 왼쪽 날개 박스 보니까 합산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토지를 갖다가 그죠? 병에게 이전을 했어요. 소유권 이전을 신소유자죠. 신양수이네요. 자, 그랬을 때 얘가 보니까 여기에 1년 지료를 연체했어요. 또 여기에 또 1년. 그러면 합산하면 2년이니까 280 그죠? 7조에 의하면은 소멸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합산해서는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합산 안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병이 2년이 돼야지만 그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병에게 2년 연체해야지만이 된다는 것. 합산 주장 안 돼요? 이 어려운 게 어디서 또 이렇게 합산이 된다고 우리 잔상이 남아있거든요. 어디요? 등기부 취득시. 잘하겠네. 취득시요. 시효취득에서 나왔죠. 그렇죠? 뭐 점유취득시도 마찬가지로 기간 합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점유기간, 뭐 등기기간 마찬가지로. 그래서 343페이지에 등기부 취득시효의 마지막 점 보세요. 중간에 마지막 점. 최근 판례는 반드시 10년간에서 보니까 전자명의 등에 포함해서 합산해서 10년이면 충분하다. 와우. 등기 승계를 인정한다는 거. 자, 그거는 명확히 구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7조 우리 비교해야 될 게 452페이지 우리 임대차하고 비교해야 돼. 452페이지 임대차 한번 가볼까요? 640조 보세요. 640조는 뭐예요? 거기 2기죠. 2년이 아니죠. 해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주택임대차에는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민법 규정 지금 640조를 그대로 적용해서 2기 해지할 때 말이죠.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는 아예 규정이 있습니다. 3기라고 492페이지 보면은 10조의 8있죠. 차임 연체와 해지에서 본 3기. 와, 지상권은 뭐예요? 지상권은 2년. 그죠? 소멸 청구할 때. 조건 해지죠. 그 다음에 임대차는 뭐예요? 2기. 그죠? 주택 임대차는 뭐예요? 똑같이 2기. 상가 건물 임대차는 뭐예요? 3기. 반장하겠네요.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그 구별하시고 288조 한번 읽어보시고 289조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289조 이 구분지상권, 사용권 범위가 구분된 그런 지상권입니다. 구분지상권 파란펜 매출자. 여기서는 1항이 중요하죠. 건물, 공작물, 검정펜 매출자. 그죠? 건물, 공작물 소유다. 수목은 아니라는 거. 그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상하의 범위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층 요거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권 2차 396페이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밑에 핵심에 보면 동그라미 이번에 구분층은 반드시, 즉 범위는 반드시 등기를 요한. 그래서 등기법은 이거 필요적 기록사항 이렇게 되어 있죠. 396페이지 2차 보겠습니다. 396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그쵸. 여기에 우리 그 범위 있잖아요. 그죠? 범위가 바로 구분층이 되겠죠.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 반드시 등기를 요한다. 그 다음에 2항에 구분지상권자는 제3자 예컨대 뭐 전세권자가 있어요. 이 토지를 사용수요 권리를 가진 데는 그 권리자 및 권리를 목적으로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그렇죠? 토지 위에만 전세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 지하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전원에 주요 건물은 전원이 과반수 아니에요? 어디서 과반수 나왔죠? 공동소유 공유의 관리에 과반수를 결정하고 그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할 수 있다. 과반수 아니에요?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설정할 수 있다. 또 나머지 쭉쭉 읽어보시고 다음에 200 밑에 핵심의 동그라미 사본 지상권과 즉 구분 지상권은 지상권과 양적 차이가 있을 뿐 질적 그러니까 범위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다 똑같다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앞에 279조 있죠. 요 제한 규정이 279조는 그 수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될 것이고 구분지상권은 나머지 규정이 이 구분지상권에 똑같이 적용, 즉 준용된다는 게 290조 2항에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290조 1항은 물권 정권 그리고 상임관계 똑같이 지상권한테도 준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상권에서 이 법률에 의해서 발생된 이 지상권의 약정지상권 지상권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지상권이 대체 뭔지, 지상권에는 어떤 원리가 있고 또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